안녕하세요. 마음이 짓는 상담사 김은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하기, 대화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중 부모 자녀 간 대화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죠. 어릴 적 부모로부터 들은 가슴 따뜻했던 좋은 말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와 용기, 도전을 갖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비난이나 상처가 되는 말의 경우 오랜 세월 마음 깊은 곳에 남아 부모 자녀 관계나 자신의 자존감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그래서 자녀와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 부모가 말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이때 아이의 마음을 예쁘고 건강하게 짓기 위한 부모의 말이 반드시 예쁜 말, 듣기 좋은 말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아이가 잘못하면 야단도 쳐야 하고 중재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예쁜 말,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하기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말하기 유형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쓴 책 엄마가 되어 말하기를 다시 배웠습니다 에서 39페이지에서 43페이지 사이에 소개된 부모의 말하기 유형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말하기 유형 4가지에 따라 그 결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아이의 말하기 습관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책에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적어드렸어요. 구체적인 상황은 키즈카페에서 더 놀고 싶은 아이와 늦었으니 집에 가자라고 하는 엄마 사이의 갈등 상황이죠. 더 놀고 싶은 아이, 집에 가야 하는 엄마의 갈등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의 말하기 유형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아이의 감정은 무시하고 엄마의 말만 하는 지시 통제형 엄마의 말입니다. 아니야, 이제 갈 시간이야. 충분히 많이 놀았어. 이제 여기도 곧 끝난대.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씻고 자야지. 얼른 와. 안 오면 엄마 혼자 간다. 둘째, 아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상황을 대충 모면하려는 축소 전환형 엄마의 말입니다. 많이 놀았잖아. 대신 엄마가 마트 가서 장난감 사줄게. 셋째, 아이의 감정에 휘둘려 엄마의 말에 영향력이 없는 방임형 엄마의 말입니다. 알았어. 그래 놀아.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놀도록 내버려 두다가 점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제 끝났죠. 이제 문 닫는 시간이죠. 넷째,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되 행동을 제한하는 감정 코칭형 엄마의 말입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모래놀이실이 재미있나 보구나. 그런데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엄마가 모래놀이 할 시간을 얼마나 더 기다려주면 될까? 아이가 제한하는 시간을 들어봅니다. 아이가 100시간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많이 기다릴 수는 없어. 이제 엄마가 집에 가서 저녁밥을 지어야 할 시간이거든. 그럼 바늘이 여기 올 때까지 엄마가 기다리면 될까? 아이와 함께 타협합니다. 이제는 놀이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니까 다른 곳에는 갈 수 없어. 모래놀이만 5분 더 하고 가자. 아이가 하던 놀이를 마무리하는 동안 엄마도 짐을 챙기며 정리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어떤 의사소통 유형을 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영유아기 아동들은 아직 조절 능력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부모는 장을 보려고 마트를 간 건데 아이는 마트를 갈 때마다 뽑기며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요.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며 아침마다 투정을 부리죠. 밥을 씹지 않고 입에 물고 있거나 핸드폰을 계속 보여달라며 떼를 쓰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부모가 주로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의사소통으로 계속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동의 감정은 무시한 채 부모가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의사소통만 사용할 경우 아동은 부모는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겠죠. 자신보다 힘센 부모가 가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도 또래 관계에서 힘센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힘을 과시하려고 할지도 모를 거예요. 게다가 부모가 했던 의사소통 방식과 똑같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축소 전환형의 의사소통 유형은 어떨까요? 축소 전환형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는 유형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대충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의미하죠. 주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의 예외 중에 출근하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을 때 아이가 많이 울잖아요.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아이한테 TV를 틀어주고 엄마가 몰래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아이는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경험을 해보아야 하거든요. 작은 감정 조절을 해본 경험들을 통해서 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 아동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조차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순간은 모면에서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의 떼쓰기는 갈수록 더욱 심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방위명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볼게요. 갈등 상황에서 아이가 원하면 웬만한 것은 다 해주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하죠. 이 경우 가족 구조에서 부모는 아이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이는 점점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없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등의 가장 위험한 의사소통 유형이 될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 감정 코칭형 의사소통 방식은요. 지난 영상 중 만 3세에서 5세 훈육의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 때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대화 방식입니다. 감정 코칭형 의사소통은 아이의 감정은 읽어주되 행동은 제한하는 방식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즉, 앞선 예시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키즈카페에 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모래놀이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의 아쉬운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공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현재의 상황과 부모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잊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면서 모래놀이를 마무리할 시간은 주되 새로운 곳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제한 설정하였지요. 이렇게 평소 부모로부터 감정 코칭형의 대화 방식을 많이 듣고 자란 아동은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알게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의 갈등에서도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게 되지요. 또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부모의 말하기 유형에 따라 아이의 마음 크기도 아이가 하는 말의 수준도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지요? 오늘은 내가 아이에게 하고 있는 말의 유형이 어떤 유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부모의 좋은 말하기 연습과 관련된 주제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